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핫 이슈죠. 대법에서 1년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 연차 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이런 판결이 난 거죠. 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가 모든 거에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노동법이죠.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노동부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1년만 일한 계약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1년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연차 휴가를 최대 26일 부여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왔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거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판결이 노동부의 어떤 행정 지침 같은 게 틀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노동부에서 어떻게 정확히 지침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거는요. 이게 무슨 이 15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노인 요양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기혁 씨하고 이제 요양복지사 니은 씨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그 법원에서 서로 얘기를 한 건데요.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서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툰 건데요. 이 요양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그 기혁 씨가 15개를 다 써라. 이렇게도 그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퇴사를 할 때 1년이 되고 딱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때 너는 15개를 더 썼으니까 너는 이제 받을 연차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양보호사 니은 씨께서 아 그래? 그러면 15개는 다 썼으니까 좋아. 근데 나는 1년 그 1년 미만 연차 11개 발생했으니까 그 11개는 나를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씨가 이겼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니은 씨의 손을 들어줘서 너 원래 11개 있어야 되니까 11개에 대해서 지급하세요. 이렇게 해서 70만 얼마 정도를 그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71만 7,15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기혁 씨께서 아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26개가 맞으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도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노동부 해석은 타당해라고 해서 1심에서는 이긴 거죠. 근데 2심에서 아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니까 이 니은 씨는 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 보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11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1년 동안에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만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11개와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 이렇게 26개의 연차 유급 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부여한다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그 이거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의나 과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니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분도 대단하시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라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유급 휴가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자, 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 2번만 해당된다라고 이분들은 판단을 한 거라. 2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망에 예전에는 그 2017년 11월 28일 날 이게 삭제가 됐는데 1년 이상 그 15개 발생하잖아. 1년이 지나면 그때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에 대한 공제후 발생, 즉 1년 미만에 그 1년에 한 개씩 발생하는 것 중에 내가 사용한 연차 있잖아요. 그거를 1년 이후에 딱 발생한 15개에서 내가 사용한 걸 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나머지 1년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17년에 어떤 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갖고 11개가 없어지는 항목이 없어졌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죠. 근로기간이 1년인 니은 씨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60조 2항 요 사용자 1년 미만 근로자 요거 여러 개만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기존 판결 및 좀 그 행정 해석을 좀 보면 대부분 이제 대법이 2005년 5월 27일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03-485449, 2003-48556, 대법 2000년 12월 22일 99-10806 등 계속 근로가 전제가 아닌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등으로 사용치 못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즉 무슨 얘기냐면 1년간 이분이 근로를 했기 때문에 15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다음 날일 하루라도 사용할 일수가 없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발생했으니까. 요게 기존 판결. 그리고 대법 2018-0628, 2016-48-297에서는 정년 퇴직한 근로자의 15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연차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 휴가를 사용한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 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2018년에 2016-48-297에 대한 판결. 이게 요즘 근간 2020년에도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던 거죠. 그렇지만 임금 근로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답변은 26개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021년 4월 6일 날 이제 대법 그 서울 북부지부에서 났던 2021-0406, 2020 나의 40717 대법 2021 10월 14일 날 2021 다의 227100 요거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15개 보상 여부가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규정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본다. 근로기간이 1년이어서 사용할 날이 없는 피고의 경우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60조 이외에 아까 그 1년 미만 있잖아요. 1년 그 한 달에 한 개 만근했을 때 생긴 11개만 적용된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이 이를 확정 판결을 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신문 기사 그 내용 아까 한국일보 신문 그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차를 만약에 2020 1월 1일 날 이분이 입사를 해서 2020 12월 31일 날 이분이 1년간 만근을 했어요. 뭐 80%든. 그러면 다음 날 15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1년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는 너희가 1년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만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다음 날 2021년 1월 1일 하루라도 네가 이걸 사용할 수 있을 당신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때 그래야만 요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4월에도 이런 비슷한 판결이 아까 났었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여기 서울 북부지법에서 2021 0406 요 판결이 났을 때도 노동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만 1년을 일하고 온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26개의 연차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 이걸 지급하는 거다라고 이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 판결이 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곤란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노동부에서는 기존 해석을 바꿔야 할 이제 상황에 내몰렸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관계자는 그 과거 판결과의 정합성, 지난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해석을 바꿀지 판단하겠다. 한겨레 그 정광준 기자님이 쓰신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제가 노동법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퇴사할 이거를 안 쓴다고 하면은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뭐 그 대법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저희 같이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거를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은 노동부에 일단 답변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당장 이분이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갑자기 퇴사를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일단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지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일단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법에서 정확히 판단이 나온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부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만약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분이 1년 하고 뭐 11일 일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1년만 딱 일한 근로자예요. 1년만 딱 일해서 다음날 쓸 연차가 없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그 이후에 뭐 2년만 딱 근무하고
그만두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딱 1년, 1년만 계약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 해석하셔가지고 막 2년 차, 1년 10개월 이런 것까지 다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좀 뭐 요번 당장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1년 딱 만근하시고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조금 뒤로 딜레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예산 짤 때도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21년도에 그 15개 그 1년 미만자들 15개 하는 것도 새로 사실은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같은 이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대법 판결이 최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줘야 될 1년, 딱 1년 계약직 근로자, 1년 대신, 그리고 딱 만근 1년만 하고 딱 그만두신 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급을 유보하시고, 대신에 내 맘대로 유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근로자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안 그러면은 저희가 들였다가 다시 이렇게 환수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좋게 일단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언제쯤 나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조금 유보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한 거는 일단 노동부 답변이 나오면 그 뒤에 일단은 진행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노동부에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시면은 저희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죠? 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거랑 연관된 게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퇴직금에 그 편입되는 연차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1년 지나도 막 산입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2년 플러스 1일이 지나야지만 퇴직금에 산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1일이라는 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년 플러스 1일 요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은가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요거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1년을 일을 했지만 1년 만근에서 적립된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발생하는 시점 자체는 그 다음 날이다. 네가 1년 만근하고 다음 날에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하루라도 사용을 해야만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요.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은 일단은 노동부에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는 잘못됐을 경우는 어떡하죠? 그거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노동부의 판결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당장 뭐 지급을 오늘 내일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도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니까 그 근로자하고 말씀을 잘 하셔서 원래 14일 이내에 모든 걸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하셔서 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데 조금 뒤에 밀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 격리 실무는요. 어, 판도라 격리 실무가 아니고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은요. 업무 대행, 회계 대행, 회계 점검하고 회계 분리, 교육 업무, 회계 조언합니다. 그리고 저는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또 갑자기 구독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긴 하셨는데 아직도 좀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제가 들으실 거면 구독하고 들어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늘 행복하시고요. 코로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여러분도 코로나 주사 잘 맞으시고 아프지 마세요. 늘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